6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우TV에서는 지역 단체장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인천시장 선거에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을 통해 유정복 후보가 확정된 바 있죠. 자, 리턴 매치에서 반드시 서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선거 때 이제 공약과 비전을 네. 밝히고 계시는데 언급하는 말씀 중에 인천의 잠재력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계시거든요. 네. 자, 어떤 시각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실까요? 저는 시장할 때부터 인천의 잠재력 가능성, 그 가치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인천의 잠재력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잠재력, 가능성, 그리고 희망을 안고 있는 지역이 인천이다. 이렇게 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인천의 성장 잠재력을 이제 배경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간 인천의 잠재력은 한 중위권이다. 그래서 하위권까지도 뒷걸음질 친 상황이다. 뭐 이런 표현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뭐 이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객관적인 사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제가 시장할 때는 인천이 성장률, 뭐 수출 증가율, 고용률 이런 부분에서 특광역시 중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인천이 부산을 뛰어넘어서 지역 경제력 2위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인 부대란 말이 유행을 했죠.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그러니까 지표로 볼 때 전체적인 경제적 성장률이 그 당시에는 2위 도시였는데 지금 다시 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만 살려나간다면은 인천은 충분히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극복할 방안을 또 묘안을 갖고 계신지도 좀 극복할 궁금해요. 수 있는 방안은 뭐냐면은 이게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지역의 산업 경제력을 일으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줘야 되고 또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고 또 우수한 인력들이 인천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터전을 마련해야 되고 아주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이건 사실 행정부만 갖고 되지는 않을 겁니다. 민간 기업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모든 공동체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다만 정말 지도자의 역량도 대단히 중요하다. 시장이 어떤 정책을 펴나느냐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민선 6기와 7기를 비교해봐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자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60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민간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선 정책적인 공조, 뒷받침, 협력 관계를 구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인천에 많은 산업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의 그 지역 인재들을 얼마큼 고용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틀을 마련해 놓고 또 하나는 제가 시장 때 그 청년 사회 진출 청사진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해 갖고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이 청사진을 통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 못지않게 소위 청진기 청년들이 진출하는 기지를 만드는데 해외 진출 기지를 이번에 만들 생각입니다. 아시아권의 많은 저개발 국가에는 우리가 작은 재정력을 갖고 지원을 갖고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거 오랫동안 제가 꿈꿔왔던 부분인데 이제 재정 여력도 좀 있고 또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어떤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외 진출 기지를 만들어갖고 우리의 우수한 인력들이 동남아 국가를 비롯해서 많은 해외에서 정말 과감하게 혁신적인 기업이든 농업이든 산업이든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청년 해외 진출 기지도 만드는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좀 내놓으신 공약들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 해양 관광 활성화 제1호 공약으로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내세우신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해양관광 산업이 이제 어떤 방향을 갖게 되는 건지 좀 듣고 싶은데요. 예. 인천 하면은 예. 바다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또 인천 하면은 바로 개항 창조도시 재물포 조약을 통해 갖고 모든 서양의 근대 문물이 들어온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옛날의 그 재물포 모습은 상당히 오늘날에선 후퇴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거의 도심의 중심지였던 재물포를 중심한 항구와 원도심 문제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은 이 원도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호 공약으로 재물포 르네상스를 얘기한 것은 개항 창조도시 재물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미래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된다. 이것은 단순하게 과거의 외래 문물이 들어오는 장소로서의 기능이었다면은 이제 이곳이 바로 문화, 관광, 산업,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하는 이런 새로운 창조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르네상스란 말을 썼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해양 친수 공간하고 어울려지고 또 근대 문화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중구 이론하고 잘 어울려진다면은 혁신적인 르네상스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재물포 르네상스입니다. 문화 관광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인데 산업 일자리를 말씀하시길래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이 경제성과 연관이 좀 가능할까요?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융복합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관광이 단순한 관광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산업과 연계되고 또 이것이 문화와 연계되고 그래야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물포 르네상스가 바로 대표적으로 이 문화, 관광, 산업 이게 같이 융합되는 그런 공간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역 현안들도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부평 지역에 제3보급단 이전 부지 이제 활용과 관련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원도심 개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이 많은 건데 후보의 일단 생각을 좀 듣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부평 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군 부대 주둔에 따른 문제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군 부대가 넓은 땅을 차지하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그렇게 적었지만은 이제는 도심이 이렇게 커지면서 군 부대가 전부 도심 중심에 자리 잡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크게 지금 17사단과 해병 2사단 위치 조정 지금 이 부분을 지금 긴밀하게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 문제를 좀 다루었었는데 이루질 못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사단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 부평지역이 갖고 있는 각종 뭐 공병부대 그다음에 서구가 갖고 있는 예비군 훈련장 이런 부대를 이제 도심지 밖으로 이전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특히 부평 지역의 도심 이 또 미군 그 캠프 마켓이 이전이 되고 그러면 부평은 진짜 놀라울 정도의 어떤 주민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제가 시장 이번에 되면은 바로 이 군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일을 추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약 이야기들 중에 문화 이제 복지 분야 이야기들도 있는데 눈에 띄는 게 문화 예산을 현재 지금 1.7% 수준인데 3%까지 확대하겠다. 기존에 비해 꽤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예산 부담 물론 이제 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질 것인지 일단 좀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어떤 복지가 증진되고 이렇게 하면서 가장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사회가 선진국가고 그것이 복지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 예산이 지금 1.7%밖에 안 돼요. 예산 중에. 이걸 3%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생활 속에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한다. 일상이 문화예술 속에 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이 주변에서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에 접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질 것이고 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긍지를 갖고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것이 생활문화에 녹여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도 문화 경쟁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정말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노래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를 영향을 미치고 경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단위에서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는 문화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문화 예술 속에서 삶을 여유롭고 네. 풍요롭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가 그 문화예산을 3%로 늘린다 이런 개념이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됩니다. 제가 이미 시장 때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유치하고 해양박물관을 유치하고 예. 또 복합리조트 3개를 유치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큰 시 단위 차원뿐만이 아니라 촘촘하게 각 지역 단위의 소규모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문화 강시가 되는 겁니다. 문화 강국, 문화 강시.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인데요. 인천 TV라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 TV 건립을 약속하신 바 있어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게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채널인지 궁금한데요. 제가 인천을 얘기할 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그다음에 주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때 7대 주권을 얘기했어요. 7대 주권 중에 하나가 방송 주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천에는 다른 지방의 대도시들만큼의 지상파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가면 뭐 지상파들이 굉장히 크게 하루 종일 많은 방송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긍지를 갖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케이블 TV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이 방송 주권 차원에서 이런 지상파들이 인천에도 좀 더 과감하게 여기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이 만약에 생각대로 쉽지 않다면 인천 나름대로 인천 TV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설립을 하면서 시민들이 지역에 우리도 독자적이고 또 지역 문화가 함께 어울려지는 방송 주권 차원에서의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복지 공약 이야기도 좀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금이 그 현행 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 1,000만 원까지 늘리겠다. 이게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좀 듣고 싶습니다. 금액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성, 특히 엄마의 행복이 바로 가정의 행복이고 사회의 행복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일단은 낳아서 키우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에서 출산에서 양육, 보육 이 체계를 돌봄을 하겠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출산 장려금은 지금 200이지만 그 다음 해 또 400씩 하고 1,000만 원을 했지만은 실제 이 금액으로 출산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돌봄 센터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키우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느냐 이런 어떤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엄마가 행복한 사회, 그건 바로 지역이 행복한 사회고 또 복지가 되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출산 장려금 문제는 그 중에 하나이지만은 사실상 숫자로 나타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감염병 전문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위를 썼습니다. 쉽지 않고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니즈가 있는데요. 인천이 감염병 전문 병원을 유치하는데 조금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국제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감염병이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얘가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이 공항이 있는 이곳부터 소위 말하면 어떤 면에서 원천적인 차단이 됐던 또 예방이 됐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인천의 감염병 예방 전문 병원이 필요한 부분이 타당한 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아마 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은 충분히 그 설득
논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지난 시장 임기 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수도권 매립지 종료 관련 이제 4자 합의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걸림돌이 전혀 아니고 걸림돌이라고 얘기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핑계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겁니다. 그 전에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했던 것을 저 유정복이 매립지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해 놓은 겁니다. 4자 합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대체 매립지를 만들고 대체 매립지를 만드는 동안에 그 매립지를 쓰고 3-109 그 다음에 이것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매립지 서울시가 갖고 있고 환경부가 갖고 있는 땅을 인천시로 전부 다 넘겨받고 이걸 매립지를 운영하는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고 아니 이러면 해결이 다 된 거거든요. 문제는 다 해결한 매립지 합의사항을 지금 박남춘 시장이 이행을 안 한 것 그것이 팩트예요. 이행을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되죠. 대체 매립지 만들지 않고 매립지 땅 공사 가져오지 않고 그 다음에 엉뚱하게 마치 뭐 유정복이가 잘못해서 그런 건 핑계를 대지만은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시민을 속이면 안 되죠. 그리고 매립지 종료라고 하는 걸 자체 매립지 종료라고 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있는데 아니 자체 매립지 하면 매립지가 종료가 됩니까?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혀 정말 상식 이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천에는 이제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척이 좀 빨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천의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 구조 개편은 바로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4년 전에 제가 경인전철 지하화 공약인데 박남춘 당시 후보는 반대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남춘 시장은 이걸 다시 하겠답니다. 그럼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만이 인천의 원도심 문제를 그 장애를 해소하는 겁니다. 마침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분명히 공약을 했고 이것은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잃어버린 4년이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은 인천의 새로운 그 어떤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유정복 후보의 강점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뭐 후보가 다 자기 강점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하게 확인되고 검증된 사실만 갖고 얘기하건대 저는 일해온 사람입니다. 일의 성과를 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을 하는데 부끄러움 없이 일해왔습니다. 제가 공적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어떠한 사적 이익을 취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있고 깨끗한 저 유정복이 바로 다시 시장이 되어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시민들도 지금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요새 알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랑스러운 인천 만들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 만들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남은 선거 기간 발생하는 소식들 뉴스를 통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거레이더에서 준비한 후보자 자리, 후보자와 나누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